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패셔니스타가 다 되셨고 그냥 이발도 깔끔하게. 역시 이제 잘 나가는 여당 출입 기자. 자, 최 기자님은 오늘도 똑같은 복장, 똑같은 표정. 저희가 포멀한 룰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정치부 기자가 점심을 지금 제가 모 의원과 먹고 왔는데 네. 의원과 만날 때는 좀 복장을 맞춰라. 뭐 이런 좀 나름의 제 회사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타이는 안 했지만 양해를 좀. 뭐 지금 하절기니까 네. 여름에는 관료들도 노타이 하잖아요. 네. 그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 기자님. 네. 이거 지금 이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일부에서도 간단하게 다뤘지만 국회법 개정안 핵심 내용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감한 포인트라서 조금 정정을 하자면 네.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강제로 수정하는 권한은 없다. 없다. 네네. 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그렇게 조응천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헌이고 우리는 수정을 요구하도록 이제 예를 들어 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하듯이 네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위헌 소지 아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을 좀 했고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국회법 98조 2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그런 시행령이 기존 그 법률 취지와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은 이거 이제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정부에다가 수정을 요구를 하자. 그럼 그 수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자. 네네. 이런 걸로 좀 수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어쨌든 이번에 그 법무부가 인사관리단을 만들면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좀 맞춰서 나온 법이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의 근거는 없고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처리하려는 것들을 국회가 좀 이게 수정이 아니라 수정 요구라고 이제 확실하게 해주셨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견제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 이제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시행령 만들어서 통과하면 끝. 근데 이제 국회가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얘기하건대 여러 지난 정부 때마다 국회에서 발의했거나 발의하려고 했던 법안이라는데 그 역사가 좀 길죠? 네, 굉장히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원래 입법의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는 건데 그러나 너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행정부의 모든 일일한 이런 시행령까지 국회가 정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양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위임받아가지고 알아서 이제 시행령 내지는 시행 규칙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에 이제 대선에서 이기는 집권당은 행정부의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부의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통제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보통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가장 최근 사례로 보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 때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5년이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인데. 당시에 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요. 기억나요. 네, 이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는 압도적인 의석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당의 협조,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뭘 달라고 했느냐, 이제 그 대가로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국회법 개정안이었어요. 지금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결국 여야 간의 합의해서 통과까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지금하고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사례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안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는 이걸 또 자기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발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야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이제 야당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당은 이제 좀 행정 권력을 견제해보고자 수정은 아니고 수정 요구 정도라도 해보자 이런 법안을 계속 시도했고
여당은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부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잘 응하지 않았고 그 악순환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번 정부 또 이번에 다수당이 야당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응천 의원이 발의했어요. 어제까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고 아직 당론은 아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당론 아닌 게 맞고요. 이게 그 조응천 의원의 개인 플레이. 근데 좀 다수 의견이 참여했나요? 대표 14명 정도 발의를 14명 같이 많진 않네. 사인을 했고요. 네네. 오늘 김성환 당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당론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타임라인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발의할 거라고 이제 모 매체가 금요일 저녁에 단독이라고 달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있었고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어허. 그러자 이제 또 모 보수지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내용을 펼쳐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월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거기서 위헌 소지가 좀 많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 발언이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조응천 의원 개인의 발의한 거라고 일단 선을 긋긴 하는데 저렇게 자꾸 너무 발끈하는 걸 보니까 그럼 진짜 한번 해봐? 약간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 났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그렇게 막 당 차원에서 이걸 밀어붙이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바로 이제 지난 정부 말 새 정부 시작되기 직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한번 밀어붙인 사례가 있는데 그 효과는 안 좋았어요. 선거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벌써 당장 정부 완박이냐 역으로 입법 완박이냐 또 완박 이 시리즈로 등장을 했고 또 국회 패싱이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 여당에서 먼저 지금 보수 측에서 발의했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했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박 기자님 보시기에. 요건 이제 뭐 취재라기보단 추정의 영역인데 네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론은 어려울 것 왜냐하면 같다. 지금 기본적으로 내부 문제도 좀 복잡한 데다가 그렇죠. 지금 민생을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우선순위를. 물론 이 국회법 개정안이 민생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딱 와닿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명분 내지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는 이 과정마다 국민의힘은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또 여당임에도 힘이 없다 이런 모습 계속 프레임을 강조를 하게 될 건데 그 후폭풍을 또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이 나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고 이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일종의 좀 뭐 일단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미리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 최근 기사가 계속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당권 투쟁 누구 책임이냐, 패배 책임 누구냐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 이슈를 던져서 이슈 주도권이 바뀌었고 환기가 됐죠. 분위기 전환에는 좀 성공을 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추진할지 말지는 일단 법안은 발의해 놓은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하더라도 요 잠깐 국면에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는 성공했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어쨌든 통과된 다음에 통과를 많이 못 시키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 예전에 동의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런 좀 유효타를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아유, 사실은 뭐 두 기자님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발의는 되는데 통과되는 법안이 훨씬 소수죠. 그렇죠. 폐기되거나 뭐 계류되거나 너무나 많습니다. 발의가 법 통과는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국면 전환에 효과가 있다. 자, 다음 이슈. 요거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당대표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드디어.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국민의힘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논의가 됐던 거죠.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랬냐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합당을 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의 지도부 2명, 즉 최고위원 2석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지명권을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의 대표니까 합당이 되긴 했지만
2명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 2명 추천한 사람이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이렇게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한 명은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김윤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이제 후보직을 포기하기 전에 단일화를 하기 전에 굉장히 거칠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많이 공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걸 이유로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 대다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그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자당 이제 의원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정점식 의원 어떤 이 인물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기보다는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인물 자체보다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징성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에다가 2명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네네. 2명을 주도록 얘기를 한 건데 왜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역시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구도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모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최고위원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다. 좀 이상하다라고 보인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이런 좀 우려도 있고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이미 다 같은 당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좀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명 자리에 추천할 정도면 상당히 가깝다는 얘기인데 정정식 의원은 이번에 재선 전 네. 재보선으로 들어올 때는 당시 리틀 황교안이다.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검사 출신이죠. 공안 출신이에요. 네,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철수 부분을 볼 의원하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하고 친하다고 볼 지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안철수 연결점이 잘 의원은 없어서. 네, 뭐 의원 생활하면서 얼굴을 아는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 본인도 그렇게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관측이나 분석 같은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왜 정점식 의원을 임명을 했을까, 지명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제 공안통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검의 공안과정도 했고 주요 자리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적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좋을 것이다. 아하. 그러므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내에 들어와 가지고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네네. 같이 데려온 의원은 2명밖에 없는 꼴이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 여당 내에서 어떻게든 당권을 넓혀가지고 당내 세력을 넓혀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지명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다만 이 해석에 대해서도 일부 반박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는 검사라는 거는 단순히 공안의 그 검사라고 볼 수가 없고 네네. 특수부 출신들이다. 예, 물론 예, 예. 이제 공안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고 특수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보다는 이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이런 어떤 추천을 받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 이유는 본인만이 알 텐데 네. 해석은 다 그럴 듯하네요. 들어보니. 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은 피자를 돌렸다. 이준석 대표는 과일을 돌렸다. 최 기자님, 예. 최 기자님의 이 분석력으로 이 두 정치인의 캐릭터가 과일과 피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지난주에 먼저 안철수 의원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 한번 그 피자를 돌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자기 국회의원 돼서 인사 왔다 이런 차원에서 소통관 기자실을 2번을 왔어요. 기자실에. 예, 그게 이제 기자실이 그 소통관 2층은 전부 기자실이 이제 그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게 하필 피자를 좀 모자르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자랐어요. 일부 기자실은 못 받고 그냥 가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한 인터넷 언론사가 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확인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죄송하다 하면서 뭐 그렇게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이제 피자를 또 돌린 이런 좀 일이 있었는데. 야, 기자들이 이게 앙금이 있군요. 피자 못 먹으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적어도 차별 언론사 간에서 그렇죠.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우열이 있어 보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금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아픈데. 같은 출입 기자인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딱 그 과일, 그 컵과일 세트를 이제 가져와서 컵과일. 몇 호에 어느 매체 몇 명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딱 맞춰서 온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러면 자리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겠죠. 네네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좀 모자르게 가져오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좀 넉넉히 가져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컵과일은 하나씩 받는 거고 피자는 이제 여러 명 이렇게 2개 먹을 수도 있고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조각 피자. 자, 이게 아이템 선정도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정치인은 좀 네. 품을 넉넉하게 씁니다. 그래야 좀 여유 있게 리더가 한다. 된다 이런 좀 이게 있어가지고. 예. 안철수 의원 자산가인데 예. 돈이 없어서 피자가 모자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박 기자님 아까 최고위원 얘기하다가 잠깐 간식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거 마무리돼요? 두 명 다 그럼 거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새로 추천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우려를 전달을 한 상태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표와 그러니까 완전히 만나서. 물러서진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제 조금간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이 김윤 전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과를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놓은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좀 밀어붙여 보겠다 이런 의도는 좀 보입니다. 네네. 자, 사과를 하고 그때는 또 다른 당에서 경쟁하던 관계 아니었느냐 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감정의 골이 풀리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과일이 등장했어요. 네. 지금 사실 이 박수문 기자님 그 국민의힘도 꽃이 네. 민들레가 등장했다가 꽃 피우지 못하고 지금 보류됐는데 사라졌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박 논쟁. 수박이 금지어가 되느냐. 근데 거기에 이어서 같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 정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철험회를 해체하라. 자, 이거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이제 아무래도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소수이거든요. 10여 명. 몇 분 정도 됩니까? 10여 명? 2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초선 있어요. 의원들로. 주로 초선 의원들이죠. 주로. 예. 뭐 이 박주민 의원은 대선이긴 하니까 이재정 의원도.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자신은 철험회 아니다 또 그러는 것 근데 같아요. 뭐 모임이 같이 있었긴 해서 어쨌든 네.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철험회 내부에서도 요즘 여러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철험회 의원 뭐 통화해 보니까 좀 일시적 해체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중하자는 의미에서 홍정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홍정민 의원이 철험회인 것도 잘 몰랐다가 네, 네. 페이스북에 본인이 철험회를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물론 네. 철험회뿐만 아니라 뭐 민평련이라든지 뭐 더 좋은 미래라든지 이거 다 탈퇴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네.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탈퇴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에서 이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일부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뭐 이모 발언이라든지 이모 뭐 3M 뭐 한땡땡. 이런 네. 것들.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좀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는 봐야겠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건 맞다. 이렇게 좀 공지에 몰린 건 설명을 드리고 맞다. 싶습니다. 자중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근데 뭐 대선 기간 7인회도 7인회 없다 그랬다가 해체 선언을 해서 없다면서 왜 해체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실체는 인정하는 거죠. 실체는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직접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뭐 사진도 찍고 글을 네, 올린 적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모임을 없애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또 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밥을 먹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강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없애라 일상적인 말아 할 수 거잖아요. 없는데 일단 뭐 겉으로는 그 상징성 있게 해체한다고 해놓고도 뒤에서 친한 분들 그분들이 서로 친하니까 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보면 밥 먹는 것도 문제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말로는 해체라고 해서 실제로 해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황운하 의원 인터뷰를 보면 스스로를 도라는 보겠지만 성찰은 하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서 해체할까? 이제 그런데 자, 철험회 말고 또 하나는 이게 팬덤 정치 문제일 텐데 이 수박이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 하지 마라라고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했는데 네. 좀 잦아듭니까?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전혀 쓰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예전엔 뭐 페이스북에다가 쓴 적도 있고 그렇긴 네. 한데 다만 좀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뭐 반대 얘기도 있기도 하고 SNS에서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굉장히 쓰죠. 격하게 써요. 근데 지지자들이 쓰는 거를 또 이렇게 일일이 할 수가 그거는 없거든요. 뭐 어떻게 네, 제재할 수 그것까지는 안 없는 되는데 거고. 다만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와 있는 그 의원 신분이나 당을 또 대표한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직접 쓰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아무래도 내부 단속을 좀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팬덤 정치의 문자 폭탄 등등.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이 자신의 팬에게 뭐 홍영표 의원에 대한 모욕 같은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로 가자라는 이제 흐름인데 어떨지 지켜보고. 자,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86 용태론에 이어서 아예 70년대 이후 태생들이
이른바 97세대 교체론을 해야 한다. 이거 좀 속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좀 자발적인 흐름이에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86세대가 좀 다수이기도 하고 현재 아직 그렇기 다수죠. 때문에 좀 새로운 세대가 그러니까 누구를 나가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걸로 좀 약간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 후배 세대가. 네, 후배 세대가. 그리고 후배 세대가 하라고 이제 선배들의 권유도 있고 그 전까지는 뭐 박용진 의원만 그 예를 들어 대선 경선에 한번 나왔지 다들 그냥 제가 뭐 70년대 언제 초반생인데. 이렇게 좀 뭐 양보한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당인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맞다면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70년대생으로 당대표 선거나 이런 판을 깔아버리면은 60년대생들이나 50년대생이 나오게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분위기 대세는 70년대생인데 웬 50년대생, 60년대생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네. 85년생이 당대표인데 50년대생 다 있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당대표 선거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64년생인 이재명 의원을 불출마시키려는 하나의 작업 중 하나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60년대생인 이재명 의원이 나홀로 출마를 하면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로 좀 몰고 가려 한다. 좀 이런 내부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혼자 나와서 당선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뀐다 치면은 혼자 이재명 당대표 60년대생이고 나머지가 다 70년대생이면은 너무 좀 이재명 의원 올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비춰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판은 70년대생들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 한 발 물러서서 좀 당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설득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또 타겟은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네. 사실 언론은 조용했는데 이건 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박순애 후보, 김승희 후보 이목이 쏠렸는데 오늘 아침 이제 대통령은 원구성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이제 기다림. 자, 그거 어떻게 풀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기다리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좀 충분히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원구성 되기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단도 없고 원구성이 안 돼서 상임위도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작정 국정 공백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김창기 청장은 그렇게 임명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급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김창기 청장을 임명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뭐 교육부나 복지부도 시급하다라는 명분을 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후보자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을 때는 그 여론의 부담을 다 대통령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차라리 거쳐서 더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그걸로 해결이 되면 임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국회를 거치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쿠션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을 좀 감안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느 한쪽도 좀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여권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문회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주요하게 내세우는 전략이 무소유 전략이거든요. 뭐냐면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네, 이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쓰려면 시간이 무한정 많아야 돼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데드라인이 걸려버리면 이 전략을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 기다리겠다라고 한 거는 일종의 강원 전략. 그러니까 이제 여론도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구성의 핵심이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해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전제가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놓고 체계작구 심사 중심으로 본연의 일만 한다고 여야가 또 이 부분을 바꾸면 변경하면 그럼 줄 수 있겠다. 근데 이 법사위 합의문 관련해서 지금 최 기자님 좀 깊이 팠죠? 저도 이제 합의문만 보고 네. 이거 민주당이 잘못 이해를 해서 살짝 몽리를 부린 거 아닌가 오해를 했는데 물론 합의문대로라면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돼 있고 뒤에 이제 국회법을 이렇게 수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망인 수정은 다 됐어요. 네네네. 된 상태인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조항을 안 넣고 싶었는데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좀 받아준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법사위 권한 배분 이런 거를 체계작고 심사를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합의문에 담자고 했는데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죠. 네네. 수석이 안 받겠다고 해서 결국 그게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두로라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구두로는 다 오케이를 했대요. 근데 네. 결국은 지금 합의문에 안 담겼잖아요. 이게 합의문엔 없어서 민주당이 그 없는 조건을 거는 거냐 그랬는데 구두로 했다. 구두로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녹음 파일이라도 있는지는 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아마 그런 적 없다고도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라고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녹음 파일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